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저 소리를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언어에는 소리와 색깔과 향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비단 랑보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언어관이 아니겠죠. 그죠? 모든 시인들에게 시인은 이 우주에,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소리와 색깔과 그리고 향기를 표현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랬던지 랑보는 명료하게 모음들이 가지는 색깔이 각각 따로 있다라고 말하죠. 그죠? 1871년 5월에 견자의 편지를 쓰고 8월에 이 모음들이라고 하는 레 부아이엘르 제목의 시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각각의 모음마다 색깔을 지정해 이 모음들을 통하여 또한 랑보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검은색을 상징하고 애는 흰색을 상징하며 아이는 이는 붉은색을 상징하고 우는 푸른색, 오는 파란색을 상징한다. 이 아의 이, 오, 우에서 우와 오의 순서가 바뀌죠. 그죠? 그것은 시의 내용에서 드러나 오메가를 나타내거든요. 오메가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죠. 그죠?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잖아. 끝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주의 조화를 나타내고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이 불어대는 이상한 금속의 나팔 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름다운 여인의 눈빛에서 나타나는 보라색. 이 마지막은 이 우주의 완전한 조화를 상징하겠죠. 그죠? 특히 랑보가 일리미나시옹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사물이 되면서 거기에서 변신하는 이 우주, 이 세계의 그러한 현대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그런 세계를 경험해주기. 사실 랑보는 이것을 자기의 시 이론에서 그리스 시의 어떤 삶의 조화를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랑 만나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당연히 하이데거보다 수십 년이나 빠른 삶을 살았던 랑보가 하이데거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이데거가 그리스의 세계로 돌아간 것처럼 랑보 역시도 모든 존재자들이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인간의 어떤 계산에 의하여 부여한 그러한 조화, 이게 아니라 존재자 자체가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보여주는 그런 삶의 조화. 이것이 마지막 색깔인 거죠.
파란색의 색깔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색깔은 하나로 규정될 수 없어요. 특히 모음들에서 검은색은 시체 주변을 떠도는 파리들의 웅성거림, 거기서 나타나는 검은색 코르셋.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리미나시옹의 파라드라고 하는 시 있죠, 그죠? 퍼레이드, 아니면 광대들의 공연을 뜻하는, 거기와 특히 랑보는 참 런던을 사랑했죠, 또, 그죠? 폴 베를렌과 함께 사랑의 여행을 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영국 런던이야. 물론 뭐 영국의 다른 지역을 다니기도 했겠지만은, 그래서 랑보가 영어로 제목을 붙인 두 편의 시가 일리미나시옹에 나타나는데요. Being beauteous, 아름다운 것, 아름다움의 존재. 그 다음에 fairy, 요정. 이런 시들이 있어요. 거기로 옮겨가게 되면 이 검은색은 새로운 탄생과 어떤 창조, 초월, 춤추는 무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모음들에서 보여지는 이런 색깔의 상징들은 그냥 단지 그 의미다 이게 아니야. 이게 확장되고 변형되어서 또다시 랑보의 세계를, 우주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은 이런 것, 흰색은 이런 것, 이런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면은 그건 역시도 랑보의 시의 세계를 도그마틱하게 만드는 거야. 그죠? 교리학으로 만들어서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에서 가장 경계하는 거죠. 그죠? 이런 자세. 그래서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것은 폭발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체 주변을 떠도는 파리들, 그 몸 위에 덮인 코르셋의 검은색, Being Beauteous와 연결하고 그 다음에 퍼레이드랑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또 다른 어떤 현존하는 의미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애는 하얀색을 상징하죠. 그죠? 이것은 어두움의 만인데, 특히 랑보는 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흰 영원으로 펼쳐져 있는 바다. 영원이라는 시에서는 이것이 태양과 함께 조화된 바다인 거예요. 이게 랑보의 세계의 마지막 우주의 조화랑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 하얀색은 어두움의 만에서 펼쳐진, 그리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먼 북극의 빙하의 세계, 이런 것들은 야만인에서 또 조금씩 볼 수가 있죠. 북극의 세계, 그리고 하얀색의 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애의 의미인 거예요. 모음. 이는 붉은색, 조개들로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굳어지면 검은색이 되고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붉은색의 극단으로 가서 검은색이 되면 거기에는 폭발이 일어나서 새로운 탄생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모험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다음 푸른색, 우회색, 이것은 푸른빛 바다를 나타내고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이 뛰어노는 그런 목장과 같은 푸른 초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의 순환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림이 나시온 곳곳에서 나타나 지옥에서의 한철에서 랑보는 아직 니체적으로 볼 때 사자의 단계인 거예요. 사랑의 아픔의 색깔인 젓갈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아직 사물로 완전히 비상하여 해방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인인 거예요. 랑보는 때때로 이 아픔은 부패와 그 다음에 분노, 더러움 이런 것들로 표현되고 여기에서 언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폴 베를렌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사랑의 아픔, 회한을 남기고 그리고 이 나는 아직 타자로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닌가. 랑보의 시간성에서 미래가 중요하다는 건 과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과거와 감각과 기억은 매 순간 다시 열려지는 현실로 투사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적 경우로 현대인들의 정보화된 언어로는 은폐된 그런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서의 한철에서는 아파하는 시인, 사물로부터 단절되고 그리고 그것과 갈등하며 고통하는 그런 시인, 지옥의 불 속에서 사막을 방황하는 그런 시인, 깊은 자연에 대한 관조를 지나서 일리미나시옹으로 가야 이 나로부터 타자가 탄생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랭보의 시간, 시를 쓴다는 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밤에서부터 낮이 태어나고 어둠에서 빛이 태어나는 이 나로부터 타자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 산업사회로부터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는 이런 경험이 그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일리미나시옹으로 가야 완전히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미나시옹에서 중요한 사물은 나무예요. 나무들 푸름을 상징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 나무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더 나아가서 때때로 목장에 풀로 나타날 때가 있고 이것은 또한 꽃으로 나타나. 랑보가 꽃을 좋아한 이유는
그 꽃의 향기 때문이 아니라 꽃은 지금의 상태로부터 핀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야? 폭발을 나타내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의 상징과 거의 같이 갑니다. 꽃을 좋아했던 이유는 랑보가 이 꽃은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을 통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꽃을 피움을 통하여 이 모든 향기가 존재자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조화를 나타내 그러한 현실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꽃이잖아. 그죠? 나무, 꽃, 물방울, 바다, 그리고 풀들, 이런 것들이 랑보의 세계에 있어서 랑보가 건너가는 그런 상징들입니다. 거기에서 우주는 다시 그리스인들이 경험했던 자기들의 이성으로 삶을 조작하고 삶을 재배열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자기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드러나는 또 다른 조화의 세계, 이런 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의 세계, 이 푸른 것은 목장, 푸른빛 바다인 거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오우에서 오우의 순서가 바뀌잖아. 그래서 마지막이 오인가, 이 오는 당연히 파란색을 상징하는 완전한 조화, 천사들의 나팔. 그래서 랑보 자신이 직접 말합니다. 오메가예요. 이 모험들에 나타나지 않는 색깔 중에 랑보가 가장 좋아했던 색깔이 뭐겠어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랑보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색깔은 랑보가 좋아했던 색깔, 일리미나시온, 지옥에서의 한철, 작품들을 통하여 드러난 랑보의 가장 좋아하는 색은 바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랑보는 이 세계에 펼쳐진 목장의 풀들 위에, 그리고 거기에서 피어난 제비꽃 위에 제비꽃을 따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랑보의 이상향에 있어서 이 보라색은 붉은색의 극점이 검은색이라고 한다면 이 보라색은 푸른색의 극점인 거예요. 녹색의 목장, 나무, 이런 이상향들의 생명력이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녹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녹색은 그래서 이상향 중에 이상향, 랑보의 영성의 세계에서, 그죠? 아주 중요한 색깔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음들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모음들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죠? 마지막에 보면은 특히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드러나는 그 여인의 보라색 눈빛. 그래서 이 보라색은 랑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붉은 피에 어떤 격렬한 극점의 검은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의 폭발 이후에는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새로운 탄생을 알리기도 해요. 특히 일리미나시옹의 Being Beauteous에서 아름다운 존재에서 우리는 연극의 무대가 펼쳐지고 실을 잃는 자는 그 무대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나타나. 이 미와 아름다움은 그죠? 정령이 된 랑보를 상징할 때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을 때 니체의 인식론의 변증법적 운동에서 마지막 단계, 낙타의 단계, 사자의 단계를 지나 어린아이의 단계. 어린아이는 놀이를 할 때 조작하지 않잖아. 어린아이의 세계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율동과 더불어 춤추는 자예요. 이성을 넘어선 자인가야. 이것이 해겔의 절대지에 나타나는 디오니소스의 휴식의 시간, 완전한 디오니소스의 어떤 춤과 더불어서 그죠? 거기에서 드러난 극점의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시가 바로 Being Beauteous인데요. 거기에서 춤추는 자는 여기에서 춤추는 자의 미학을 볼 수 있는, 랑보에게 있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 그죠? 꼭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을 상징하는데, 이 몸의 기관은 사랑의 아픔과 사랑의 원망을 표현하여서 분노와 함께 나타나고 부패를 상징할 때도 있어. 특히 지옥에서의 한채. 그러나 이것이 일리미나시옹으로 옮겨지면 그가 사물이 되어서 이 새롭게 드러나는 우주의 평화,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세계, 그것과 더불어 있는 목장의 풀밭의 세계, 꽃들이 함께 춤추며 새들이 비상하는, 그리고 거기에 이끼가 끼어 있고 이제 인공적인 것까지 들어가. 이 세계에는 명주와 빌로드, 사틴, 이런 것들이 함께 표현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여기에 뒤엉켜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그 표면이 인간의 육체와 비유될 때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아서 랑보의 시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그런데 이 춤추는 몸의 아름다움과 정령이 된, 요정이 된 이 랑보, 요정이 돼야, 정령이 돼야 나로부터 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즈 에따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타자가 돼야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색깔은 뭐예요?
춤추는 몸에서 피가 나와. 이것은 특히 비평가 르샤르는 랑보의 세계에서 어떤 몸의 폭발로부터 일어나는 피의 색깔, 이것이 그 붉은색이잖아, 그죠? 여기서 더 넘어가면 검은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몸은 사디즘적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생명력의 폭발, 변신의 어떤 옮겨감, 삶의 변화, 우주의 새로운 탄생, 이 탄생에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리사르의 진단입니다. 특히 포에지의 푸퐁되흐라고 하는 그의 비평집이 있죠. 시와 심원이라고 하는, 시와 깊이, 의역하면은 시의 심원, 시에도 깊이가 있는 거야. 이 작품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이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와 폴 베를렌과 그리고 랑보의 시의 세계를 함께 읽는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불어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세계에서 표현되는 거죠. 그 춤추는 몸뚱아리는 붉은색에서 검은색의 색깔을 띠는 거예요. 이것은 춤추는 몸의 극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험들에서 표현되는 그 검은색 코르셋은 죽음을 상징할 수 있지만 being beauteous, 검은색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 붉은 피의 생명력, 저주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죽음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그것이 극단으로 가서 이 생명력의 보편화를 나타낼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상징 시인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 모든 시인이 상징주의자입니다. 예도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춤이라는 게 뭐예요? 춤을 춘다는 건 거죠. 현실을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춤추는 자들 여기에 그런 예술가들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아는 분은 한 2분 정도 되는데 여도한테 댓글로 인사도 하고 페북으로 인사도 했던 분들이 있는데, 춤을 춘다는 게 뭐예요? 나의 현실을 잊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이때 몸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춤추는 자의 개별성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해결의 변증법하고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춤이 강렬해지고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춤추는 자의 이성은 자기 안에 있는지 자기 밖에 있는지 그걸 몰라. 맞죠? 그죠? 자기 안에 있는지 내가 내 밖에 있는지를 몰라. 이 춤추는 무희는 자기를 벗어나게 돼. 자기를 벗어나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랑보 자신의 바로를 그대로 증명하죠. 그죠?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나는 타자가 되는 거예요. 즉 에탄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자가 되면서 나는 그 전에 경험했던 그 세계가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야. 맞죠? 그죠? 일상의 권태와 일상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Beauteous에서 처음에 춤출 때 그 무희는 뭐야? 춤추는 여인은 그냥 어떤 개별자인 거야. 이제 붉은색이 검은색으로 가는 거야. 점점 사랑의 주의상스가 무르익어 가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그 춤을 바라보는 자 역시도 처음에는 나의 자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내가 지금 연극을 보러 왔다. 근데 춤추는 그걸 보면서 관객들까지도 빨아들이는 거야. 춤은 전념성이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예술인 거야. 그리고 춤이 계속 고조될 때마다,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갈 때마다, 푸른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갈 때마다 이 충만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한계를 나타내. 갈 때마다 이 춤추는 무희의 자기의식은 없어져 버려. 개별자가 사라져. 여자라고 하는 성도 없어져 버려. 이제 초월자가 되는 거야. 춤의 동작을 통하여, 아름다운 몸집을 통하여 이제 이 무희는 우주의 보편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걸 바라보는 모든 관객들도 다 흡수해 버리는 거야. 그 안에서 디오니소스적 춤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 변신이 있는 거야. 나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 타자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령이 되어서 춤을 추는, 니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우주의 영원회귀와 더불어서 춤을 추는, 니체의 마지막 노트에도 나타나 있죠. 그죠? 언제나 새로운 시작. 이 니체랑 같이 가는 게 많아. 니체와 랑보는 비교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끊임없이 도는 수레바퀴. 그러나 언제나 새로운 시작. 나의 모든 감각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억은 언제나 춤추는 그 매 순간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죠? 그런 힘. 이게 랑보의 세계예요. 끊임없이 나는 나에게 타자인 거야. 나는 나에게서 끊임없이 타자로서 탄생되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주의상스 역시도 같은 거야. 처음에 출발할 때 말이야. 붉은색에서 열정에 의하여 이제 점점 주의상스 오르가즘으로 가게 되면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죽음이 있는 거야. 정말 그래서 이 시도 누가 푸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이 풀 수가 없어. 철학자 100명, 문학가 100명이 있으면 다 다르게 풉니다. 왜? 자기 전이로부터 나오는 거거든. 죽음이 기다리는 거야. 얘도가 왜 웃었겠어? 밧다이와 락강도 같이 가잖아, 이거라. 상징계와 실제계의 경계. 거기에 죽음이 있는 거야.
죽음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검은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험들에서 나타나는 시체 주변을 빙빙 도는 그 파리들, 코르셋의 검은색,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가 펼쳐지면서 이 피는 그죠? 강한 생명력, 사랑의 절정, 이것은 젓갈색으로 변하면 절망과 아픔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욕하고 언어가 살아있는 세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랑보와 베를렌이 실제로 이런 걸 경험했겠죠. 그죠? 여러분들 연인들하고 싸울 때 봐봐. 그냥 일반인하고 싸울 때는 그냥 상징계의 대타자가 명령하는 대로 양반인 척해. 그런데 사랑하는 자와 몸을 섞을 수 있는 붉은색을 함께 경험했던 그런 자와 싸울 때는 내 속에 있는 무의식의 언어까지 다 터져나와. 랑보의 색깔로 말하면 붉은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죠? 젓갈색. 사랑의 아픔의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막, 이 때문에, 이러면서 막, 빵빵빵! 이래 된 거야. 손을 맞아서 그냥 병원에 실려가고, 랑보가. 이런 아픔 가운데지만, 이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의 운동은 또한 모녀의, 요정들의, 정령들의, 디오니소스를 따라다니는 노래를 부르는 악단들의 춤과 같이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춤을 추면서 드디어 그 아름다움, 미의 세계, being beauteous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는, 그것을 통하여 랑보는 정령이 되고 요정이 되고 실제 사물로 들어가고, 이 사물들의 해방을 통하여 내가 사물을 조작하고 만져서 그 색깔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들의 놀이에 참여하는 어린 나이. 이것이 바로 헤겔의 절대지, 랑보에게 절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랑의 몸부림에서 나타난 마지막 순간에 춤추는 무희는 나의 개별자로부터 나와서 초월자가 되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단어는 자유입니다. 이 변신의 과정은 정상과 비정상과 그리고 경이로운 놀람과 마지막에 천재성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건 역시 리샤르의 통찰입니다. 변신의 과정. 내가 지금의 나로부터 저쪽으로 건너가면서 다시 태어나는 타자가 될 때, 이 새벽의 밤으로부터 낮이 나타날 때, 과거로부터 미래가 나타날 때, 이때 세계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응? 산업사회의 현대인들의 공포와 권태와 지루함, 죽음을 연상시키는 그 협잡한 세계에서 우주의 보라색이 펼쳐지는 그런 세계.
랑보가 보여주고 있는 일리미나시옹에서의 세계, 그걸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정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비정상으로 바뀌어야 돼. 그 과정에서 놀라움이 있어야 되며, 그것은 죄니 천재성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독특하게도 이 천재성은 정령이나 요정이나 수호신과 같은 의미를 함께 갖고 있잖아, 그죠? 언어의 연금술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서 거기에서 춤추는 무희의 몸뚱아리는 우주적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깊이가 있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일리미나시옹의 모험들과 Being Beauteous, 외도가 강의하면서 언급했던 그런 시를 다시 읽어봐. 그 깊이와 넓이가 완전 다르게 나타나. 거기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세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색깔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해요? 어떤 우주의 색깔을 칠하면서 살아갑니까? 때로는 이러한 개별자를 망각하고 내가 스스로 사물이 되어서, 그죠? 우주적 존재로 퍼져나가는 이런 변신, 사물이 스스로 풀려나서 춤을 추는 세계에 내가 단지 참여하는 그런 세계, 그것을 나의 색깔로 입힐 수 있는 그런 존재의 변화의 경험. 시를 읽을 때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산업사회의 자본의 풍요함, 랑보가 곳곳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삶을 가난하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런 색깔로 창조해보는, 나의 지금까지 있어왔던 감각과 과거의 모든 기억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발을 딛는 발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1000개 이상의 강의로부터 도움을 받은 분들 가운데 고전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가치가 있는, 시사는 뭐죠? 시사 강의들은 강의도 없지만은 오늘이 지나면 쓰레기가 되지만, 고전은 시간이 지나면 더 가치를 바라는 거야, 여러분. 뭔 뜻인지 아시죠? 그죠? 도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만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스